안녕하십니까. 무키데이터 연구소 지휘용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음주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음주로 인해서 하루에 13명이 사망한다, 이런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흡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흡연은 음주보다는 훨씬 더 우리 몸에 폐해가 크다는 거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데, 음주가 하루에 13명이라면 흡연은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어떨까를 보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OECD에서 25개국을 갖고 했는데 남성의 흡연율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 흡연율이 32% 정도 되고요. OECD 평균이 한 20%니까 우리가 뭐 평균보다 한 1.5배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성 흡연율은 또 25개국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여성 흡연율이 한 13% 정도 되는데 우리가 4%니까 뭐 아주 낮은 비율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수치를 낼 때는 조사를 하게 되는데, 샘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할 때 우리나라의 어떤 윤리성이 좀 약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면은 담배 피면 괜히 좀 이상하고 응답할 때 약간 꺼려지는 게 있어서 이런 식의 실제보다는 약간 좀 줄어든 수치가 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언뜻 들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OECD에서 발표된 데이터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25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 흡연율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 여성 흡연율은요 약간씩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 흡연율은 약간씩 떨어지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흡연율의 특징인데, 2017년의 자료를 보니까 남성 흡연율이 38%, 그러니까 2007년도 10년 전 같은 경우는 한 45%까지 올랐다가 지금 남성이 38% 정도 줄어들었고요. 여성은 2007년도에는 5%였는데 지금 한 6% 정도 이렇게 약간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연령별로 볼까요? 연령별로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40대 연령층이 가장 흡연율이 높습니다. 아마도 40대 연령층이 가장 치열하게 우리 사회에서 경쟁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활동 때문에 이 흡연율도 높지 않은가, 이런 뭐 그냥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성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계속 낮아지는데, 20대 연령층 같은 경우는 여성이 10%나 돼요. 그러니까 20대 여성층에서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흡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흡연율인데요. 우리가 흡연율을 얘기할 때 이제 성인 흡연율하고 청소년 흡연율 두 개를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인 흡연율하고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는데, 남학생 흡연율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학생 흡연율은 낮아지다가 요 한 2, 3년 사이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여학생이 3%였다가 2018년도에는 4%인데, 남학생이 지금 2018년도가 9%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 이게 지금 남학생이라는 개념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예요. 우리 지금 중고생들의 평균 흡연율이 9%인데, 이걸 학년별로 볼까요? 그러면은요, 중학교 1학년은 뭐 남녀 학생들이 뭐 1%, 0.4%밖에 안 되는데, 고3을 보면 남학생이 18%나 돼요. 그러니까 고3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흡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 굉장히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흡연이 또 문제인데요.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공공장소 실내 같은 경우는 아이들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 51% 정도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어른들이 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남학생들한테 물었어요. 학교 실내에서 간접 흡연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학교 실내에서, 특히 교실이나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간접 흡연하는 비율이 21%예요. 그런데 여학교도 마찬가지 19%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간접 흡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교육 담당자라든지 이걸 반드시 좀 아시고, 아마 학교에서는 아마 그 현장에서는 좀 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수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잘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연자들이 아무래도 금연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언제 금연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때가 이제 87%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출산이나 육아 등 신상 변화가 있을 때가 82%.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다 금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수치가 뭐냐면, 자녀가 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들 딸들이 권할 때 그럼 내가 끊을게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 60%니까, 특히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이 금연이나 흡연의 폐해를 잘 설명하고 교육시켜서 부모를 금연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연으로 인한 폐해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남성의 연도별로 흡연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쭉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2015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요. 36,54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365로 나누니까 딱 하루당 100명씩 되는 거예요. 음주 기인에서 사망률이 12%라면 흡연 기인에서는 33%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흡연자 대비로 흡연자 사망률이 한 1.6배 정도 높다 이런 수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흡연하면은 가장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질병 발생률이 높은 질병이 폐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흡연자하고 비흡연자하고 폐암 발생 비율을 봤더니 한 11배에서 17배가량 높은데 하루 담배를 19개비 이하를 흡연한 사람은 폐암 발생률이 한 11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갑 이상, 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피우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폐암 발생 비율이 비흡연자보다 17배가 높다. 이런 수치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제 흡연은 남자고 여자고 누구한테 더 나쁘냐, 누구한테 안 좋으냐는 건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몸에 안 좋습니다. 그 예에 대한 수치인데요. 우울증 경험 같은 걸 보면 흡연자 남성은 우울증 경험을 한 비율이 7%인데 흡연자 여성은 28%니까 4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인데요. 자살 충동 같은 경우도 흡연자 남성은 12%인데 흡연자 여성은 35%예요. 그러니까 거의 3배죠. 그러니까 흡연자 여성이 남성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몸에 안 좋고 그러니까 나쁜 경험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수치를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흡연자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한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에서도 물론 이제 흡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흡연자가 이제 흡연자를 볼 때 그 입냄새에 이제 그 니코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흡연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흡연자가 자기 입냄새에 대한 부담감이 커요, 교회 가서는. 그래서 자기 입냄새가 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특히 교회라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입냄새를 이렇게 맡게 하거나 이렇게 앞에 서서 정면으로 얘기하는 걸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이 흡연자를 위해서 뭐 흡연 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화장실에 아무나 쓸 수 있게 가글을 놓는다든지 해서 가글링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흡연자들을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게 해서 같이 교회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해서 스스로 금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흡연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보다 흡연 청소년들이 금연 시도율에서 금연 실패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흡연을 끊는 게 되게 금연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데 금연을 성공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도 아니었고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흡연의 폐해나 이런 것들 충분히 교회 청소년 아이들한테 교회 학교에서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서 학교 들어가서 흡연하는 친구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권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회 출석하고 있는 또는 가난한 교인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흡연 아버지들한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아버지한테 권유하는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